김종인 위원장의 용단, 진정한 보수개혁의 계기가 되길. 촛불혁명으로 불리는 세계사적인 무혈혁명과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4년이 지난 오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의 정경유착, 국정농단에 통렬한 사죄를 표명했습니다. 만 시지탄이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용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연이은 사법 처리는 그 이유를 떠나 국가적인 불행이었기에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여야 정치권 모두에 주어진 초당적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죄가 있기까지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당시 집권당의 절반은 박근혜 탄핵이라는 국민의 뜻과 헌재 판결의 정당성을 부정하였고 또 한편으로 이명박의 권력형 비리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보수 정치의 모습에 국민은 또 한 번 실망했고 국민 통합도 난망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보수 정치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존중, 공동체적 가치, 청렴성, 민족주의 등 보수의 본령을 되찾고 건강한 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한층 진일보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계기로 국민에게 탄핵당한 과거를 부정하는 세력과의 철저한 단절을 통해 진정한 보수개혁을 이루길 바랍니다. 물론 사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행동입니다. 행동이 뒷받침되지 못한 사과는 공허할 수밖에 없고 아무런 울림도 전하지 못합니다. 국정 발목 잡기가 아닌 건전한 정책 경쟁이 사랑받는 국민정당으로 거듭나는 출발점일 것입니다. 다음은 K방역 긴급 당정광역단체 점검회의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범위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만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여당에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등이 함께한 K방역 긴급 당정광역단체 점검회의에 참석해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3단계 격상을 해보려고 했는데 효과도 떨어지고 정부와 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지방과 수도권 입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은 조속하게 3단계로 올려야 한다라며 사적 모임은 안 해도 되니까 10인 이상 모임 금지를 5인 이상으로 강화한 3단계를 최소한 수도권에서라도 동시에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통 3단계가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3단계는 봉쇄를 하지 않고 국민들의 이동을 허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아니다라며 3단계에서 저지가 안 되면 유럽처럼 전면 봉쇄로 가야 한다. 전면 봉쇄라는 4단계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3단계 격상에 너무 신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 지사의 발언과 관련해 공동생활권인 서울과 인천의 참여 없이는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만이라도 지역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문제는 병상인데 중환자실과 중증 환자를 위한 일반 병상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며 민간 병원들에 대해서도 중환자실과 중증 환자를 위한 병실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계속하고 협의 중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가정대기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정대기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생활치료센터는 긴급 동원 명령을 통해 대규모 학교 기숙사를 확보했기 때문에 내일 모레부터는 숨통이 트일 것 같다면서 소규모 시설들을 지금까지 주로 확보해왔는데 활용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규모 시설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기획수사 뉴스입니다. 주요업자와 짜고 실제 주의를 하지도 않고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타내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13억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 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주유소 판매 정보 관리 시스템 거래 내역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유가보조금 13억 원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345명과 이를 공모한
주요 업자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화물 자동차 유가 보조금은 지난 2001년 6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화물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급 단가는 경유 1리터당 345.54원이다.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 FSMS와 주유소 판매 정보 관리 시스템 비교 대조와 도내 2,447개 주유소 현장 점검을 통해 총 375명을 적발했고 이 중 21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56명은 형사 입건에 수사 중이다. 위반 내용은 외상거래 후 부풀려 일괄 허위 결제 212명, 개인 자가용 및 타 차량 주유 72명, 허위 결제 후 카드깡 23명, 카드 대여 및 위탁 허위 결제 8명, 연료 첨가제 및 편의점 물품 구매 30명, 주요업자 부정수급 방조 30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물차주 A씨는 주요업자와 공모해 주유시마다 결제를 하지 않고 외상전표를 작성해 나중에 일괄 결제하거나 실제로 주유를 하지 않거나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부풀려 허위 결제해 유가 보조금 2,70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 같은 수법의 허위 결제로 적발된 화물차주는 212명에 달했고 이들이 가로챈 유가 보조금은 9억 900만 원에 이르렀다. 화물차주 B씨 등 72명은 주요업자와 공모해 개인 자가용 승용차에 주유하거나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카드 결제하고 그 차액을 자가용 승용차 및 타 차량에 주유하는 수법으로 유가 보조금 1억 4,200만 원을 가로챘다. 셀프 주유소의 여러 개의 말통을 이용해 대형 화물 차량에 해당하는 리터를 주유한 후 개인 자가용 승용 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단속을 금요일 빠져나가려 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화물차주 C씨 등 23명은 주유업자와 공모해 주유소에서 실제 주유하지 않거나 화물 자동차에 주유한 주유량보다 부풀려 카드로 허위 결제한 뒤 주유소로부터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명 카드깡으로 유가 보조금 1억 3,400만 원을 부정수급해 덜미를 잡혔다. 이 밖에도 카드를 다른 차주에게 대여하거나 주유소에 위탁, 보관해 개인 승용 차량 및 비영업용 화물 자동차에 주유하거나 이동식 석유 판매 차량인 홈로리를 이용해 주유, 연료 첨가제 및 요소수, 편의점 물품을 구입한 후 유류 구매 카드로 결제해 유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는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수사에서는 화물차주뿐만 아니라 주요업자의 부정수급, 공모, 가담 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뤄졌다. 그 결과 주요업자 D씨 등 30명은 화물차주가 외상거래 후 부풀려 허위 결제, 카드깡, 자가용 승용차 및 타 차량 주유, 카드 보관 허위 결제 등 화물차주의 유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규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화물차주와 주유업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담당 지자체별로 6개월에서 1년의 유가 보조금 지급 정지와 유가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주유업자가 판매 정보 관리 시스템을 관할관청에 의무 제출해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 기자회견입니다. 경기도가 15일까지 도내 총 52개의 코로나19 임시선별 검사소를 설치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검사를 당부했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5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선별검사소는 수원역, 범계역 등 접근성 이용이 한 곳에 설치되고 있으며 오늘까지 총 52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무증상 감염원들을 선제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더라도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15일 0시 기준 경기도 39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행한 검사 건수는 2,938건이며 이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도는 16일 이후로도 시군별 현장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2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72개의 임시선별 검사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12월 15일 0시 기준 일반 환자 치료 병상은 총 10개 병원에 684개를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86.5%인 592병상이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49개 병상 중 48개를 사용 중이다. 경기도 제3호, 4호, 6호, 7호, 8호 생활치료센터에는 12월 14일 18시 기준 1,115명이 입소하고 있어 89.3%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133명이다. 지난 14일 이천시에 소재한 SK텔레콤 인재개발원이 제9호 생활치료센터로 추가 개소했다. 전담병원은 성남시 의료원이며 수용 규모는 71실 142명이다. 도는 12월 말까지 총 4개의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으로 확보되는 수용 가능 인원은 수원 경기대학교 기숙사 2,000명, 화성 한국도로공사 인재원 206명, 천안 상록리조트 440명, 고양 동양인 재원 230명 등 총 2,876명이다. 안성한국표중협회 인재원, 환경대학교 기숙사는 생활치료센터 추가 개소를 위해 협의 중이며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리조트, 대학교 기숙사 등 사용 가능한 시설에 대해 최대한 병상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12월 14일 22시 기준 경기도 홈케어 모니터링 인원은 25개 시군에 278명으로 이 가운데 16명은 의료기관으로 88명은 14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다. 이 단장은 이번 코로나19 확산세는 우리의 방역활동이 본격적으로 장기전에 돌입했음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무증상자들과 일반인들이 산재되어 있는 이 시기의 연말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는 등 물리적 거리 두기는 남을 위한 배려일 뿐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수단이라고 강조했다.